악의적 프레임, 사실관계 정정하고 사과하라. 사전 협의된 일정임에도 방문증 교부를 지원해서 항의한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갑질이 갑질인지도 모르는 악성민원의 전형, 갑질의 영이다. 민주당 갑질이 일상이다.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가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방송통신위원회 방문 영상을 추가 공개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계획 의결 등에 반발해 방통위를 찾았다가 청사 출입이 불발되자 창구 직원들에게 항의했습니다. 어느 공공기관에서 국회의원이 출입증을 안 줘서 못 들어가는 거는 이건 어마어마한 절차 문제가 있다고 하자 이름과 직책을 따져 묻습니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거 지원한 거. 이게 지금 이름이 뭐죠? 이게 뭐예요? 근거물을 자꾸 그러지 마시라고. 한 창구 직원이 끝내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지자 국민의힘은 어제 행패 수준, 아나무인식 태도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사실관계를 정정하고 사과하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전에 방통위원장 면담 일정을 잡았지만 협의된 일정임에도 방문증 교부가 지연됐다며 청사관리동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한 것 자체가 상례에 벗어났다는 겁니다. 여당은 억지 해명 입장문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 한다. 갑질의 여왕이라고 재반박했습니다. 눈물 흘린 청사 직원에게 사과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는 곳마다 배지를 들이미는 그 습관, 아름답지도 존경스럽지도 않습니다. 민주당은 기본질적인 문제 제기라며 전력을 다해 정권의 방송 장악을 저지하겠다고 응수했습니다. 이제 사실관계가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이제 김현 의원의 주장입니다. 실제적으로 일정 정도 간다는 통보가 했고 오시라는 얘기가 있었는지, 근데 갑자기 그것이 상황이 변해서 방통위 위원들께서 들어오시는 걸 불허한다든지 이렇게 혼란이 있었다면 사실 저 직원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국회의원인데 당신 이름 뭐야 이런 것은 사실은 갑질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뭐 사실관계에 대한 팩트가 필요한 부분이고, 또 실제로 시대의 변화에 있어서는 예컨대 국회의원들이 방문을 했을 때는 일정 정도 뭐 의전적 절차에 들어갈 수는 있게 해주는 것도 맞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저 직원이 아무것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네. 그 사람에 대해서 닥달하고 이름이 뭐야, 뭐 군대도 아니고 말이죠. 뭐 상관이 누구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조금 시대착오적인 발상이고, 또 과거에 김현 의원 아닌 시절에 또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스타일이다, 뭐 갑질이다, 뭐 이렇게 만연돼 있다 이런 입장도 받게 되는데, 제 입장에서 좀 곤란한 답변 아닌가. 사실은 조금 그런 스타일이기도 하거든요. 네. 이게 공격적인 스타일이라는 것도 다 아는 사실인데, 어쨌든 그 기관에 국회의원이 방문했으면 또 일정 정도 말하자면 신분이 확인되면 좀 들어가실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참 국회의원 좋아요, 그죠? 그렇죠. 국회의원 뭐 배지만 있고 뭐 신분증만 있으면 뭐 모든 게 다 들어갈 수 있고, 그냥 안 주니까 저렇게 뭐 오죽했으면 직원이 그냥 여직원이 그냥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정말 이 민주당의 정말 뭐 우리가 예상은 했지만, 진짜 참 정청래를 비롯해서 박주민, 거기에다가 최민희, 김현까지 정말 우리가 예상한 인물들이 참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참 보면 아주 그냥 오만방자도 저런 오만방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브레이크가 풀린 것 같아요. 저렇게 직원들한테 가서 저렇게 갑질을 하고, 왜 나 안 들여보내주나, 왜 빨리 신분증 내놔, 출입증 내놔,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쪽 기관하고 사전에 약속이 안 되는 상태로 가게 되면은 저렇게 제지당할 수밖에 없는 건데, 국회의원님은 아무데나 다 프리패스해야 되나요? 저거야말로 특권 의식이죠.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에 특권이 많습니다. 뭐 의원회관, 뭐 5만 특권이, 뭐 어떤 사람은 특권이 뭐 몇백 개라고 그래요. 몇백 개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이제 아주 이 거야라는 무기를 가짐에 인해서 저렇게 이제 5만 군데 가서 갑질 행위를 다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예 그냥 뭐 여기 머리띠를 하고 가든지, 여기 제가 아마 선물 하나 할까요? 민주당 의원 이거 완장 하나 해갖고 각 사무실 보내고 차고 다니라고. 그럼 뭐 어디 가든지 뭐 그냥 이거 딱 보이면 그냥 뭐 프리패스하게. 이게요
참 이게 참 그래요. 이게 본인들이 조금만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국민들은요 지금 그걸 판단하실 겁니다. 자, 많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정말 권력을 더 줬을 경우에 그래도 이 사람들이 권력을 자제하면서 권력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지금 아주 냉철하게 우리 국민들은 보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주체를 못하는 이제 겁니다.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예,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력을 쥐게 되면요, 예, 권력의 속성상 어떻게 되면 권력에 취한다. 그래서요, 제가 이전부터 잘 쓰던 말이 술에 취하면요 반나절 자고 일어나면 깨요. 아주 그냥 인사불성 되게 많이 마시지 않느나 웬만큼 마시면 그냥 조금 몇 시간 자면 그냥 깹니다. 근데 권력에 취하면요 네. 이게 약이 없어요. 양이 없어요. 약이 없어요. 그래서 권력 중독 있잖아요. 네. 권력 중독을 연구한 뇌과학자들이 찍은 MRI 단층 뇌 영상. 그걸 보면요, 와 놀랄 정도예요. 그러니까 막 도파민 분비가요, 마약 환자라든가 도박 중독자의 그거보다도 도파민 분비가 더 활성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약 중독 참 고치기 힘들잖아요. 네네. 도박 중독 마찬가지고요. 이 권력 중독이 중독 중에서요 제일 아주 이게 악성입니다. 치유하기 제일 힘든 그런 건데 지금 저렇게 돼 있는 거죠. 돼갖고 지금 얼마나 좋겠어요. 더군다나 국회에서 그냥 무소불위 아니에요. 192석 자기들 다 조국당까지 합쳐갖고. 네. 그리고 저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할 텐데 이제 권력이 제일 어려운 게 절제력 행사 아닙니까? 그렇죠. 권력을 쥔 사람이 가장 어려운 게 저는 절제력 행사라고 봐요. 이미 끝났다고 봐야죠. 어처구니 없게 대단한 국회의원님들 많이도 납셨네. 국민이 국민의 목소리를 내라고 했지 완장차고 꼴값 떨라고 했냐. 힘없는 여직원은 국민이 아니냐. 제발 정쟁 말고 국민을 위해 일해라.